해양포유류에 속하는 고래는 잠수에 능합니다. 물에 사는 동물이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실 얘들 물속에서 숨을 못 쉬거든요. 고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물 뿜어대는 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맘 놓고 잘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걸 까먹고 두세 시간 자버리면 익사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고래가 보통 1시간 정도는 잠수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상 그냥 숨을 참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 뭔가 고통스러워 보이는 고래의 삶, 육지에서 살거나 아가미를 가지는 쪽으로 진화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지시가 교양 챙겨. 오늘의 주제는 고래는 물속에서 숨도 못 쉬는 주제에 왜 물에 살까입니다. 고래가 처음부터 물에 살았다면 아가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즉 원래는 육지에 살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찐으로요. 심지어 고래는 개통학적으로 하마가 속한 우제목과에 가까우며 친척벌은 상어 같은 어류가 아니라 사슴, 기린, 낙타, 노루 같은 육지생물이랍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 괴리감을 메꿔주기 위해 우선 고래의 조상님부터 만나봅시다. 지금 보시는 이 고대 육지생물 파키케투스가 바로 고래의 조상입니다. 언뜻 봐서는 고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외모죠. 고래와의 연관성을 1도 찾기 힘든데 어떻게 얘가 고래의 조상인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하듯 동물들은 해부학적 특징을 비교하는 것으로 서로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고래의 해부학적 특징인 귓뼈 생김새의 유사성으로 파키케투스와 고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죠. 에게 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귓뼈의 유사성은 나름 절대적인 증거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귓뼈만이 둘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고래가 육지동물이었다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해양생물임에도 배업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래에겐 아직도 과거에 사용하다 퇴화된 뒷다리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런 식으로 점점 외형이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가 된 거죠.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나 신뢰할 만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도 하마랑 사촌지간으로 나오는 걸 보면 고래가 원래 육지생물이었다는 사실에 꽤 무게감이 실립니다. 이렇게 고래가 포유류로 분류되는 덕분에 해양 포유류와 어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도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헤엄칠 때 나타나는 꼬리의 방향입니다. 어류는 꼬리를 좌우로 흔들고 해양 포유류는 육지동물이 지닌 척추의 가동범위 때문에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사용한다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이러한 특징으로 고래인지 상어인지 헷갈리는 고래상어도 분류가 바로 가능하죠. 꼬리가 좌우로 움직이니까 어류, 즉 상어입니다. 재미로 문제를 하나 내자면 인어공주는 포유류일까요? 어류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꼬리의 방향이나 아가미의 부재로 봤을 때 해양 포유류로 봐야겠죠? 여기까지는 고래의 뿌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고래가 포유류의 몸으로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간과 고래는 호흡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쪽 모두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최소 호흡 빈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유해보자면 거의 24시간 내내 먹이를 섭취하는 코끼리가 하루에 3끼밖에 먹지 않는 인간을 보며 늘 배고픔을 느끼느라 너무 힘들겠다 라고 동정한다면 인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게 훨씬 힘들겠다. 우린 3끼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대답하겠죠?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고래를 동정하는 것은 코끼리의 기준으로 인간을 동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3끼만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듯이 고래 역시 숨을 자주 안 쉬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죠. 우리는 매 순간 호흡해야 살아갈 수 있지만 고래는 1시간에 한 번씩만 호흡해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훨씬 효율적인 호흡법을 지닌 셈이죠. 사실 동정의 화살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래 역시 장시간 숨을 쉬지 않으면 익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면할 때는 뇌의 반쪽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니 쟤들은 원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추가로 포유류로서 해양 서식에 적응한 고래만의 능력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결핍 적응 능력. 고래는 산소결핍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좋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 피로를 느끼는 큰 이유가 바로 이 젖산 때문이에요. 고래는 젖산 조절 유전자가 인간에 비해 탁월하게 좋습니다. 또한 인간에 비해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 효율적인 호흡이 가능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폐 속에서 산소와 결합한 뒤 근육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미오글로빈은 근육 내의 산소를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체중 대비 혈액 비율이 8%인 반면 고래는 20%가 혈액이라 헤모글로빈의 양이 엄청나며 미오글로빈도 인간보다 10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호흡으로 그렇게 장시간 잠수가 가능하죠. 이런 고래도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와 분수공을 통해 호흡해야 하는데 이때 수면으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을 바닷물로 알고 있기 쉬운데 이 물은 고래 폐 속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나오면서 만드는 수증기입니다. 두 번째,
심해 기압에 대한 저항 능력. 인간에게는 높은 기압에 약한 장기가 두 곳 있습니다. 바로 고막과 폐인데요. 이들 모두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공기를 매질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매질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기압으로 인해 고막이 손상될 걱정이 없어요. 또 폐는 탄력성이 좋아 기압에 따라 잘 찌그러지기 때문에 쉽게 파열되지 않습니다. 탄력성이 좋은 고래의 폐는 세 번째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잠수병 저항 능력. 잠수병의 원인은 혈액 속 질소입니다. 수면으로 빠르게 올라올 때 피 속 질소가 기포를 생성해 혈관을 막게 되어 두통, 난청, 심하면 의식소실, 마비, 폐파열까지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고래는 폐가 찌그러져 있어서 피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 자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애초에 혈관 속에 기포가 생길 위험이 낮습니다. 이처럼 고래는 아가미가 없어도 딱히 큰 불편함 없이 해양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아가미가 생기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고래는 육지 포유류가 진화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장기들이 폐호흡에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생존의 폐호흡 방식이 큰 문제가 없어서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언제나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고래는 원래 육지동물이었다. 고래는 폐호흡을 하지만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고래가 살기 좋은 환경이나 만들어주자. 이상 지시가 교양챙겨였습니다.